외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거를 20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나라한테 떠넘겼어요. 올해로 뭐, 3회차. 네. 왜 떠넘겼을까요? 자기가 다음번에 못하거든. 뭐야? 그러니까, 누가 이걸 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트럼프는 안 할 거거든.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그래서 최초로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개막을 했는데, 네. 자, 이거를 또 우리 윤통이 개판을 쳤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건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공동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은, 바이든이 무슨 뭐 민주주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국제적인 사조직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게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줄까를 고민한 거지. 일본한테 줄까? 영국한테 줄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아무도 한다는 소리 안 하겠죠? 당연하지. 이걸 왜 해? 왜? 트럼프 눈 밖에 날라고 이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미국 밖에서 열린 걸로 해갖고 이게 최초다. 뭐 3년 됐는데 최초가 어딨어. 자, 우리가 최초로 미국 밖에서 열린 이 회의를 유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의 숙제를 떠안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 미국과 중국이 매우 반발하는, 그래서 결국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게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지금 파행이 됐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 멋대로 지금 있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리면서 거의 비공개로 지금 마감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국가가 몇 개국이고 어떤 사람이 참가했느냐라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관련한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추후에 공개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참석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제회의를 한다고 해서 네. 맡아갖고 해놓고 누가 앞에서 두 번은 화상회의로 네. 진행을 했고요. 이번이 이제 진짜 직접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데, 일단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0여 개국이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하고 있느냐? 그 점을 홍작가TV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은 겉으로는 이제 반중 반러시아 정서를 해가면서 서구권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심 중국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국가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야. 퇴임 후에도.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눈치 또는 어떤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만에 대한 참가 여부입니다. 즉 하나의 중국이라고 따지면 대만이 참석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대만이 그동안 화상회의를 통해서 쭉 참석을 해왔단 말이지.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자꾸 참석시키면 나 기분 좋지 않아 라고 미국에게 경고를 내렸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한국에 넘기면서 대만은 빼고 해 라고 하는 모종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못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만 쪽의 인사의 대만 쪽 디지털 인사의 장관이. 대만 디지털 장관의 회견을 녹화를 해갖고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딱 나오게 되니까 중국 측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미국 측은 카메라를 꺼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입장이 매우 당황스러워진 거죠. 즉
한국을 앞으로 미국 안에 바이든 지지 세력이나 민주당 세력들이 이 중국하고 동아시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이 회의를 열었는데 눈치 없이 대만 관련된 거를 틀어버리니까 미국 측에서도 곤란하고 중국 측에서도 매우 화가 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가국들을 밝혀라라고 하는데 그 명단 안에 대만이 참석한 걸로 칠까 안 칠까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결론적으로는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국가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협의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미 틀어버렸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나는 하다가 대만 나와서 나 화상의 카메라 껐다? 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대만한테는 와, 우리가 그래도 의리 있는 거야. 기시다 형님이 꼭 너 참석시키라 그러더라. 너 혹시라도 공치사 할 거 있으면 기시다 형한테 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한테는 미안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잘 몰랐어요. 이러면서 호구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를 하면서. 지금 그 중국 관영 황보시보가 사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갈수록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며 한국이 이어받는다면 손을 댈 수 있다. 즉 이런 취지로 계속 대만을 끼워넣어 가면서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치면 미국이 만들어서 떠하는 건데 사회 오해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데 한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이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사실상 중국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 중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하려는 윤석열 정부 때문이죠. 아니 그럼 배제를 하면 대책을 세워놓고 중국에 수출 못할 거를 딴 데서 따오든가 아니면 수입을 딴 데서 돌려오든가 대책을 세워놓고 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대중 외교를 이렇게 꼬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이런 모질이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한반도 정세 관련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지금 계속 해갖고 기시다는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탈북민들을 비롯해서 북쪽에 납치돼 있는 자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한국인으로 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루돼서 납치가 됐거나 또는 뭐 북한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걸 희망하고 있는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협상 자체를 다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지위를 미국하고 러시아가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긴축 협상을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8일이죠.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차기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실질적인 그 국방장관 후보로 이제 내정이 돼 있는 인사하고 일종의 이제 관련한 정책 관련한 미군 관련한 정책 관련한 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군축을 위해서 주한미군 25,000명을 한국에 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발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버렸어요. 즉 트럼프는 당선이 되기만 하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일단 회수를 해서 미국에 갖다 놓고 한국에 유사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미국에서 출동하는 방식으로 미군에 대한 유지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를 차기 국방장관하고 같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북한하고 핵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미군을 빼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지 않기로 뭐 흔히 말하는 그 잠수함이라든지 폭격기 이런 것들을 전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갖고 북한을 안심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니네들 핵을 포기해 라고 하는 그 협상을 북한이랑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4년 만에 돌아왔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똑같은 옛날 친구들이에요. 관계 좋던 친구들. 시진핑도 사실은 날라갔어야 되는데 집권 연장이 돼갖고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고, 푸틴도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선이 확정됐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4년 전에 관계 좋았던 북한, 러시아,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대로 다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들을 빼내고 한반도가 앞으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통일에 대한 정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통일 비용. 즉 여기에 그 핵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달라든지 무슨 뭐 도로를 나라든지 경제 지원을 해달라든지 뭐 개방을 해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질 비용을 누구한테 물으라고 한다? 대한민국에 물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한 구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즉 이렇게 돼버리면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은 남북한이 연방을 이뤄가면서 서로가 공존하면서 경제와 교류, 통신을 해나가고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을 개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투자 자금에 대한 관리는 한국이 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로 각자 생존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 보장은 남북한을 제외한 주변 강대 4개국들,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이 해주는 거고, 그럼 우린 못 건들잖아, 북한을 군사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군비를 감축을 시켜갖고 평화를 이루게끔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투자 재원들과 돈들은 일본이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이익들은, 각자 투자한 나라들이 각자 챙기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섬이 돼버리는 거고, 북한은 개방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정학적 모든 이점을 독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미 북한하고 문화적 교류를 포함한 다각적인 교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어저께. 회견을 통해 갖고.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문화를 빙자한 그동안에 있었던 그 경제 제재를 러시아가 먼저 해제를 하고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들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러시아한테 선점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은 완전히 등을 돌려갖고 지금 우리를 가만 안 두겠어라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랑 회담을 하고 수교를 하겠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런 방구에 통보도 안 해주잖아, 지금. 응?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 안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윤석열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김건희 어떻게 빼줄까라고 하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치하는 이 모질이들이. 정치만 잘못하면 말을 안 한다니까. 역사, 외교, 경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정권은. 이러한 내용들이 진짜 심도 있게 조금만 공개가 된다고 치면 어떻게든 이 정권의 무능을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만, 외국 외신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그걸 알고 태도를 바꾸면 곤란하잖아.
지금처럼 호구 잡힌 대통령이 호구 잡힐 짓을 계속 해줘야 우리 주변 국가들은 편한 거예요. 부담 없이 혈맹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북한이랑 직접 수교를 하고 직접 경제 투자를 하고 북한하고 단물을 뽑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중국하고 무역 적자 사이지. 미국은 그동안 무역 개방해줬던, 그러니까 우호국에 베풀었던 관세 혜택이나 이런 거 하나 둘씩 지금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본은 어쩌고 있죠?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올리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경제 영토들을 다 집어먹고 우리한테 소부장을 팔아가면서 최고의 주가와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년 만에 윤석열이 해낸 외교적, 경제적 업적인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2년, 3년을 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면 진짜 대한민국이 뼈발린 생선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번에 압도적 승리를 통해 갖고 윤석열 정권을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올해 안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